최순실 씨 딸이자 2대 입시 비리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라 씨가 오늘 9일 만에 검찰에 다시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로또 40억 원에 당첨된 아들에게 당첨금 분배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던 가족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에 검찰이 정유라 씨를 9일 만에 다시 소환했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 9시 반까지 이제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한 10시 20분 정도 도착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덴마크에서 범죄인도 청구를 통해서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자진해서 귀국을 하는 형태가 됐는데 저는 범죄인도 청구한 사람이 들어와서 영장이 기각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뭐 그 정도로 중죄를 졌다고 생각하니까 수사 공조를 통해서 데리고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영장이 기각되고 검찰이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당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관련자들을 좀 더 조사를 하고 이제 9일 만에 불러서 정유라 씨의 영장기재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이나 영장기재 범죄 사실이더라도 좀 더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오늘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사이에 정 씨의 두 돌 된 아들도 귀국했고요. 네, 그렇죠. 같이 이제 보모, 마필 관리사, 네. 전 남편 신주평 씨에 신주평 대한 씨. 조사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강 조사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유라 씨의 영장기재 범죄 사실은 2대 학사비리, 그다음에 청담고등학교 학사비리입니다. 나머지 그 외에 뭐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나 뇌물의 공범이나 뭐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에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이제 그거는 뭐 이유가 좀 있긴 하지만, 근데 그와 관련해서 독일, 덴마크에 현재 같이 있었던 보모나 마필 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누가 돈을 줬는지, 누구 돈으로 생활을 했는지 정도는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게 국외재산 도피나 외국환관리법 위반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강 조사를 한 걸로 보이고요. 신주평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아이의 아버지긴 하지만 뭐 정유라 씨가 독일에 있을 때 그냥 같이 좀 생활도 좀 하고 있어서 정유라 씨가 독일과 덴마크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 조사를 통해서 정유라 씨의 영장을 청구하든 재청구하지 않던 간에 혐의에 대해서 좀 더 확정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의 보강 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어떤 관계가 된 건가요? 정유라 씨하고 신주평 씨? 신주평 씨하고는 뭐 사실혼 관계였던 걸로 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혼 관계 해소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만 살면 끝이기 때문에 신주평 씨와 지금 정유라 씨는 이제 뭐 부부 관계는 아니고요. 이제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관계인데, 이제 정유라 씨가 한국에 들어올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본인의 아이에 대해서 신주평 씨가 양육권 변경 청구를 해서 아이를 데려갈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가졌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해소된 상황이고요. 현재 법적으로는 둘이 남남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오늘 추가 조사에 따라서 영장을 재청구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관심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딜레마일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유라 씨가 이번 국정농단에서 또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 것도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영장을 청구하려면 일단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범죄 행위를 수행한 건 최순실이고 정유라 씨는 이제 대부분 가담의 정도가 약하죠. 이번에 영장이 기각될 때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일단 의구심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정유라의 엄마는 최순실은 지금 구속이 돼 있죠. 모녀 관계는 사실 둘 다 구속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또 부담이고, 마지막으로는 아이가 왔잖아요. 두 돌 된 아들. 두 돌 된 아이가 왔는데 엄마를 구속시킨다. 근데 지금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한다면 검찰이 만에 하나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가 또 기각이 되면 사실 검찰이 굉장히 타격을 입잖아요. 그래서 영장 재청구 여부는 아직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도 전해드린 주제인데요. 다음 주제는 로또로 인해서 이제 가정이 파탄난 얘기인데 40억 원에 당첨된 가족 이야기인데 뭐 가족은 이제 파탄이 나게 생겼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작년 7월에 어떤 50대 남성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당첨금이 40억 원이고 실제 수령액이 27억 정도 되는데 이제 당첨이 되고 나서 이 두 여동생한테 당첨된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어머니도 모셨고 했으니까 어머니랑 우리랑 살집이랑 생활비를 달라라고 하니까 오빠한테? 이 50대 남성은 내가 어머니를 모시려고 집도 다 마련을 했다. 어머니는 모시겠지만 그 외에 내가 뭐 추가로 뭐 너네들한테 줄 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이 남성분이 이제 그런 문자와 협박 같은 게 오는 걸 참지 못하고 잠적을 합니다. 잠적을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는 시청 앞에 가서 피켓을 들죠. 어머니도 화가 나셨군요. 폐륜 아들이라고 피켓을 들고 이
남성은 이제 잠적을 했는데 이 주소를 또 찾아내요. 매제와 여동생이 찾아내서 그 집에 가는데 당연히 문을 안 열어주죠. 문을 안 열어주니까 마치 여기 사는 것처럼 열쇠 수령을 불러서 문을 따고 직접 이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50대 남성이 이 여동생들과 매제를 이제 형사 고소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문자로 계속 이제 좀 협박을 하고요, 욕설을 좀 퍼붓고 실제 또 그 가운데서 또 욕설을 했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문 따고 들어간 거, 그 주거침입죄입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이제 고소를 했고 결국 기소가 됐는데 사실 이 가족 간의 이 정도 범죄면은 대략 벌금형으로 끝나거나 뭐 선처를 뭐 예를 들어서 이 남성분이 구했다면 뭐 여기까지 가지도 않았을 텐데 재판부에서 굉장히 죄질을 안 좋게 봤던 것 같아요. 3명 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네, 그렇죠. 3명 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여동생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입니다. 집행유예군요. 거기다 사회봉사 200시간이에요. 사회봉사 200시간은 굉장히 좀 강하게 뭐 처벌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본인이 범행가당 사실을 부인했는데 열쇠 수리공도 매제가 불렀고 이제 문 따고 들어가고 찾는데 제일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죄질을 안 좋게 봐서 7형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요. 법정 구속했습니다. 실제로 이 로또 당첨된 뒤에 뭐 행복해지기보다는 좀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로또가 굉장히 이 대박의 기원, 대박의 꿈을 가지고 로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실제로 로또 1등 당첨돼서 잘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빚더미에 올라앉거나 도박이나 술이나 마약에 빠지는 분들도 있고 외국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로또가 대박의 꿈, 행복의 꿈이어야 되는데 가정 파탄의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경우도 있어요. 이번 사건처럼. 그래서 큰 돈이 생겨서 이제 이 돈을 가지고 행복감에 빠져 있을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도 수습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계획성 있게 살아갈지를 고민을 해보는 것도 로또가 당첨되신 분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